안녕하세요. 영단기 87 전문 강사 클레어입니다. 자, 87 단박에 끝내는 750 마스터 대망의 제1강. 자, 주제와 목적을 묻는 질문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독해와는 다른 먼저 저만의 클레어 두 가지 독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M, Paraphrasing Match라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SDQ라는 전략입니다. 제가 그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파트 7 도대체 무슨 점이,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라고 했더니 이 보기가 왜 정답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단 두 가지 전략이면요. 여러분들 정확도도 쑥, 그리고 시간도 확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1강에서는요. 먼저 첫 번째 전략인 Paraphrasing Match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2강에서 SDQ라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Paraphrasing이란 무엇이냐? 문제, 지문, 정답의 어휘가 다른 어휘로 구성이 되지만 결국에는 같은 의미인 경우를 Paraphras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즉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바꿔 표현하는 것을 Paraphrasing이라고 한다. 밥 먹었니? 식사했습니다. 밥, 식사 이렇게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Paraphras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익에서는요. contract, 계약, 그리고 agreement, 협의와 같이 이렇게 다른 단어이지만 생김새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araphrasing 표현을 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보기에 그대로 나왔다는 경우에는 자,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 정답을 골라냈는지 아니면 같은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냥 정답으로 골랐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이 되는 보기의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많이 할수록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출 패러프레이징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패러프레이징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revise, 수정하다, modify, 마찬가지로 수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고요. call, contact, 전화 주세요, 연락 주세요, 마찬가지로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이죠. image, picture, 사진, hotel, lodging. 자, 이 lodging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텔도 마찬가지로 숙박이나 숙소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facilities, amenities, 시설이라고 나오고요. donation, contribution, 기부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자주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이니까 잠깐 정지하시고 이 표현들 필기해 주시고 꼭 암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문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복에 등장하는 단어가 패러프레이징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와 목적을 묻는 질문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pic, purpose, mainly discuss, 마찬가지로 why written, why sent, 주제 목적이 무엇이냐,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왜 보냈느냐는 마찬가지로 주제와 목적을 묻겠죠. 자, 대부분의 주제나 목적은요, 두관식이 많기 때문에 첫 단락, 즉 초반부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요, 첫 단락을 봤는데 주제가 뚜렷하지 않네, 목적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줄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기부를 요청하는 글의 경우에는요, 보통 후반부 쪽에 주제나 목적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주제가 첫 단락에 없다면 마지막 단락으로 가라.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만약에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은요,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별표치고 제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특히나 기사의 경우에는 제목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B사를 purchases라고 했다면 이 기사는 어떠한 회사가 인수를 했다. 인수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겠구나라고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자. 자, 네 번째, 그러면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오는 단서 표현들은 무엇일까요? 별표 5개. 자, 5가지로 제가 총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리다라는 동사들이에요. announce, inform, notify, advise와 같은 동사들 뒤에 밑줄을 쫙 그으시면 거기 뒤에 주제나 목적이 담겨져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표현들입니다. However, unfortunately, but, problem, trouble 이러한 표현들 뒤에서 문제점 자체가 주제나 목적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초반부에 이러한 표현들 뒤에 문제점이 있다면 후반부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정 표현들이에요. Pleased, delighted. 왜 기쁘냐? Sorry, afraid, regret. 왜 글쓴이가 유감이고 미안한지 그 감정이 등장을 한다면 감정의 이유나 원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나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thank, appreciate, gratitude. 감사함으로써 편지나 이메일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편지가 진짜로 감사함을 나타내는 편지인지 혹은 감사함은 그냥 인사치레이고 후반부 쪽에 혹시나 그런데 감사하지만 우리 내년에 돈이 좀 필요한데 기부를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의 경우에는 진짜 감사냐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이고 진짜 후반부 쪽에 숨어있는 주제나 목적이 있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요거 확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요청이나 제안 표현들이에요. Please 해주세요. Could you 해주실래요? I'd like to. 저 뭐뭐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표현들 뒤에서도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면 밑줄 쫙 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잠깐, 만약에 문제를 아직 풀고 계시 않았다면 잠깐 정지 눌러주시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인강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야, 너 공원에서 다쳤다며?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의료 비용을 보상해 줄 수는 없겠어? 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1번 Why written? 주제나 목적, 초반부를 공략해라. 자, 야, 알리게 되어 굉장히 유감이다. 왜? 우리 공원이 cannot reimburse your medical cost. 야, 너의 의료 비용을 환급, 보상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 너의 사고에 대해서. 자, 어떠한 그 비용을 보상해 주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나타내는 것은요. 결국에는 한 단어로 policy라고 함축적으로 paraphrasing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C번으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앞에 보시면요. Thank you for your letter regarding your recent visit. 당신의 최근 방문에 대한 편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긴 그냥 인사치레일 뿐이고 자, 우리 회사 정책상, 지침상 의료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갈게요. 자, problem, 문제는 무엇이냐? 야, 네가 사고를 당했다고 소식을 듣게 돼 굉장히 유감이야. 네 다리가 지금 이제 더 나아졌기를 바랬다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paraphrasing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jured himself, 다리를 다쳤다,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paraphrasing 돼서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3번 should do with the letter. 편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 Bring this letter. 야, 이 편지를 가지고 show it to the ticket clerk. 매표소 직원에게 보여줘. Bring, take. ticket agent, ticket clerk.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paraphrasing 되는 C번이 정답이죠. 4번 갈게요. 이런 4번의 문제 유형을 문장 삽입 유형이다 라고 하는데 문장 삽입 유형은요. 그 추후 강의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 오늘은요. paraphrasing 표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가 warning signs, 야 경고판을 무시한 게 틀림이 없어. 라고 했다면 이 본문의 내용의 근처에 반드시 경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danger이라고 2번 바로 뒷문장의 danger, warning signs 이렇게 paraphrasing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5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 대륙횡단 철도에서 이제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광고하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자, I'd like to announce. 발표하고 싶네요.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 한 단어로 service가 될 수가 있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버피카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버피카가 있는 문단으로 갔더니요. 바로 뒷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컴퓨터들은요. 또한 무료이고 그리고 알아두세요. 자, 3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 3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에 제한되어 있다. For a limited time 이라는 보기가 있는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해석일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C번도 함정이 될 수가 있겠죠. 3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요. 30명의 승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는 그대로 나왔지만 해석이 적절하지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의 경우에는 자, 그들이 만약에 assistance,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라고 요구되는가? 자, any help. 이번에는요. 문제 있는 키워드가 지문에 help라고 paraphrasing 돼서 나왔네요. 자, 네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you can find them in the conductor's office. assistance, help, conductor's office. 그래서 정답은 D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그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요. 당신의 돈이 필요해요. 라는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자,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결국에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주제가 후반부에 있다. 라는 것을 이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8번 Why write? 왜 썼느냐? 질문 목적, 초반부지만 결국에는 후반부에 단서가 있었다. 자, donation이 나왔고요. 그리고 will be truly grateful.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거예요. Any amount you can contribute. 당신이 기부한 그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도 donation, contribute, 결국에는 financial support, 재정 지원 이렇게 paraphrasing 되었다. 정답은 B번이다. 자, 요즘에 토익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 solicit이라는 단어인데요. solicit은 한마디로 요청하다, request와도 paraphrasing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이 Greenwood Nature Reserve에 관련된 설명은 무엇인가? 자, 이 프로그램은요.
tent and barbecue rentals. 텐트와 바베큐 대여를 해준다고 했어요. 텐트와 바베큐를 대여해 준다면 추론상 캠핑 에리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Nature Discovery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 자, for the past 6 years, 지난 6년간 we have maintained, 우리는 유지해 왔습니다. 명목상의 프로그램 요금을요. 유지를 했다는 것은 결국 변경되지 않았다. maintain, haven't changed. 이렇게 짝꿍이 돼서 패러프레이징 됐던 D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지문으로 갈게요. 어머, 그런데 지문이 하나? 지문이 둘. 어머, 지문이 두 개네? 자,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중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중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연계 문제입니다. 자, 연계 문제란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 지문만 읽고 정답을 고를 수 없다. 두 번째 지문만 보고도 정답을 고를 수 없다. 자, 마치 퍼즐과 같이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모두를 종합해서 풀어야 할 수 있는 문제를 연계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연계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고리를 찾아라. 자, 연결고리는요, 보통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서 반복이 되는 단어를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고리를 찾아봤더니요. 3번 지역,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3번 지역, 이렇게 3번 지역이 연결고리가 됐겠죠. 3번 지역은 일본이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보고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Why send? 왜 보냈냐? 주제나 목적, 초반부를 공략해라. 자, 야, 우리 어시스턴트 매니저 자리가 지금 오프닝 공석이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네가 perfect for you. 네가 그 자리에 적격인 것 같아. 자, 이 일자리 공석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B번이 정답이다. 자, job opening, job opportunity 같은 경우에는요. 일자리 공석이란 뜻으로서 파트 7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job opening, 또 따로는요. job vacancy, 이 표현까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2번. 자, 이런 12번 문제 유형을 동의어 문제라고 하는데요. 동의어 찾기 문제라고 하는데 이 동의어 찾기 문제는요. 1대1 대입법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run through라는 단어가 있는 문장에 보기 A, B, C, D를 각각 1대1로 하나씩 넣어서 해석을 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기꺼이 네 그 책임에 관련해서 검토해 줄게. 연습해 줄게. 다 써버릴게. 입력해 줄게. 또는 들어가 줄게. 결국에는 검토하다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메모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있죠. 자, 가장 최신식 뉴스, 가장 최신식 소식. 결국에는 최신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이다. latest news, update.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되었던 D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드레이크 클로딩에 관련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자, 우리는요. 6번째 브랜치를 오픈할 거예요. 라는 것은요. 현재는 5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B번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인데요. 아마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 15번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를 바로 연계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에서요. 수신자와 발신자를 확인해 봤더니 자,
이 수신자가 Patricia 씨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지문에 발신자를 봤더니 Patricia 씨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결고리 한번 기억나시나요? 연결고리는 3번 지역, 즉 일본이었었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요. 야, 3번 지역에 지금 어시스턴트 매니저 자리가 공석이야. 네가 적격일 것 같아. 라고 했던 내용.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이 3번 지역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전근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Japanese Proficiency Exam, 일본어 능력 시험을 통과를 이미 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xam, test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paraphrasing 딱 매치가 되었죠. 자, 이러한 문제 유형들을 이중지문 연계 문제라고 하고 이런 연계 문제는요. 우리가 추후에 11강 그리고 12강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독해 점수를 확실히 업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 저 클레어입니다. 자, 이 강에서는요, SDQ라는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도 여러분들 꼭 문제 풀어주시고요. 우리는 이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